엄청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숲속에서 빗줄기와 이 빛 속에 함께 있다 보면 자연과 하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주 평온하고 아주 충만감을 거둬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좀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묵상의 내용도 있기도 하고 겸사겸사 영상을 찍기는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딱 어울리는 내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입니다.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꾸준하게 뭔가의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뭘 하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꾸준함이라는 것 그것이 모든 성공의 핵심 열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모든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지금 명상을 해봤어요. 대충 좀 적어보니까 한 9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요소 9가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꾸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다면 모든 성공에 반드시 들어가는 감초 같은 요소다. 꾸준함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을 꼽으라 그러면 꾸준함이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꾸준하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밥 먹는 것도 꾸준하게 매일 먹고 있고 숨 쉬는 것도 우리는 꾸준하게 늘 숨 쉬고 있고 뭐 꾸준히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한두 개가 아니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늘 우리는 꾸준히 한결같이 늘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그게 스킬이라고 할까 뭔가 내 삶의 성공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그런 것들이 작용이 안 될까. 그래서 꾸준함만 가지고는 성공의 모든 열쇠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꾸준함이 어떤 꾸준함이 되는가가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요소로는 꾸준하게 늘 우리가 반복하는 게 그렇게 많아도 어떤 것들은 성공의 어떤 핵심 요소가 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잡다한 일상생활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뭐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어떤 것들은 내 성공의 핵심 요소로 아주 요긴하게 이게 작용되는 그런 그게 되는가를 놓고 보면 꾸준함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뭔가 봤더니 분명한 목표예요. 무엇을 내가 이룰 것인가 하는 장기 계획, 장기 목표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딱 설정된 상태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꾸준함들은 방향이 없는 꾸준함이죠.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늘 하던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가는 그 꾸준함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가 없는데, 방향을 정하고 꾸준하게 간다는 건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행동들이 진보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고 있는 행동으로 꾸준함이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쌓여가는데, 일상생활의 꾸준함이라고 하는 모든 생활 속의 습관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나아간다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 꾸준함을 발전시켜서 한 단계 더 뭔가 내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내가 진보된 뭔가의 스킬로 이거를 개량해 나가고 하나하나 내가 진보해 나간다, 이런 목표가 없죠. 그저 꾸준할 뿐인 거죠. 그래서 맨날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서 맨날 똑같은 업으로 몇십 년간 종사해도 늘 그나물의 그 밥처럼 그냥 그 평범한 하루 일상을 살아낼 뿐인데, 누군가는 그 분야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듯한, 그래서 1년 뒤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해 있는 사람들은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같은 꾸준함인데도 왜 차이가 나느냐 봤더니, 장기 목표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잡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근데 이 방향의 또 세 번째 요소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확실한 장기 목표가 있지만 그 장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또 비슷해요. 그런데 이 장기 목표, 그 장기 목표를 발전하는 단계로 내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꾸준함이 되기 위해서는 맥락 분리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하이라키의 내가 계단을 하나하나 나눠서 맥락이 분리된 상태에서 꾸준함이라는 게 단계별로 이 정도 단계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좀 더 난이도 있는 걸로 한 단계 더 높은 내가 난이도에 도전을 해서 또 발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맥락 분리를 한 상태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게 세 번째 원리더라 이거죠. 꾸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장기 목표가 분명한 방향, 내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데 하이라키, 이 위계를 딱 정해놓고 하나하나를 맥락 분리를 해서 그걸 내가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10단계로 나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000일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룰 만한 목표를 1000일 후에 내가 어느 정도를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기량, 스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또다시 100일 단계로 10단계로 또 나누고, 그 100일을 또다시 열흘 단위로 또 나눠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그 열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10번 내지는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계속 매일매일 이걸 한다 하고, 점점 이 하이라키 위계라고 하는 이 맥락이 쪼개질수록 아주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눠진 상태에서 이게 그걸 단계적으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그 꾸준함이 계속될 때 발전하면서 성공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이게 작용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위계를 나눈다. 맥락 분리를 해서 최소 단위, 하나 굉장히 낮은 단위, 가장 쉬운 단위를 하나씩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꾸준함을 넘어 또 맥락 분리를 넘어 그 다음이 뭐냐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확고한 나의 그 가치, 이걸 내가 해야 될 만한 나의 확실한 미래의 어떤 내 모습, 그래서 이걸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설레는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완성된 내 모습에 대한 어떤 완벽한 그림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떠올리기만 해도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설렘,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동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걸 내가 왜 하지 했을 때 그냥 흐지부지 할 수 있는, 그 힘들다 보면 그만둘 수 있고 한데,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그 희망, 나의 꿈이 너무 설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는 못 베긴다 할 만큼 자다가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벌떡벌떡 내가 일어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그런 꿈이 분명할 때 확실한 목표가 정해지면 이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내가 확실한 비전인데 이 비전이라는 게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 높은 이상, 내가 정말로 꿈에도 바라지 않는 나의 그 목표를 높게 잡아놨을 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라는 말처럼, 그때에서야 비로소 지금의 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에 나아가고자 하는 동력으로 점점 더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확고한 내 미래의 일화적 기억, 나의 미래 모습이 정말 너무 설레는 나의 목표가 정확할 때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거고, 여섯 번째는 내 목표라고 하는 내 꿈이 내가 꿈꾸는 걸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작은 행동, 내가 이렇게 더딘 발걸음 같은 정말 이 한순간순간 해내는 이게 이런다고 해낼 수 있을까라는 자기 신뢰와 확신과 이걸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다가 중간에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내가 다 이거는 미리 다 가서 봤는데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 무조건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무조건 먹게 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뻔한 이건 결과가 나는 확실하게 알아 하고, 내가 이 일을, 내가 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100% 나는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신뢰를 딱 갖췄을 때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고한 자기 신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자기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 무조건 된다 이거죠. 나는 가면 되는 거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는 거야. 나는 부산행 기차를 탔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야. 나는 짜장면 시키면 무조건 나 먹을 수 있어 라는 뻔히 예측되는, 확실하게 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내가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하려면 자기 성공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자기 신뢰감이 쌓여야 되는데, 이게 쌓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적어도 나 자신이 나는 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때까지 다 이루었어 라고 할 만한 자기 성공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공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공 경험이 일반적으로만 나는 성공해 본 적도 없다, 나는 늘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공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기 성공이 그냥 대단한 일을 이루어낸 것들이 자기 성공 경험이, 그런 것들만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 빈도에 있다 이거죠. 빈도. 그렇다면 이미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그 도전 과제를 내가 처음부터 이 승부를 걸 때 무조건 내가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고 하는 조작된 게임을 시작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시부지기, 아주 그냥 이거는 힘도 안 들이고 했는데 성공했잖아, 난 내가 마음먹은 거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조작된 승부, 내가 무조건 무조건 내가 마음먹은 거 다 해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경험에 대한, 그게 데이터가 쌓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쉬운 것들, 그것들을 자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나는 내가 마음먹은 거 난 다 해냈어, 내가 마음먹은 거 난 다 해내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박하려면 나는 내 마음먹으면 했어. 봐, 나는 눈 감았어, 눈 떠 떴어, 나는 오른손 올리면 올렸어, 내려하면 내렸어, 내 원하는 대로 나는 내 몸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어. 이게 성공 경험이에요. 그럼 이 조작된 승부죠. 얼마든지 나의 내가 의도한 거는 내가 그렇게 쓰면 그렇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먹은 대로 나는 다 해냈어 라고 하는 이 빈도를 계속
그렇게 자주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부직이 아주 그냥 나의 정신적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이 노력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투입을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투입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그거보다만 크게 투입된 에너지 대비 얻어낸 나의 그 성과, 나의 그 성취가 그거보다는 조금만 더 커도 이 그 뇌에서는 이걸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으로 성공 경험을 자꾸 쌓아주다 보면 그렇지 나는 내가 마음먹은 건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것들이 빈도가 쌓이면 내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담감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7번째로는 내가 이것을 시도를 하는데 나는 이걸 이루면 무조건 좋은 건 아는데 내 황홀한 꿈 좋다 이거죠.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막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할 게 너무 많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질려버리고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또 미루게 되고 이러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향해서 나아가면 분명히 좋다는 건 알아도 실행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게 되는 시작조차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공의 또 핵심 열쇠 중에 하나는 일단 그냥 시작하는 건데 이 그냥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고 뭔가 노력하고 내가 챙겨야 될 게 많은 상태에서 이걸 시작하면 뇌에 대한 부담감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를 엄청 쓰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이 효과가 더 커야만 만족되는데 시부지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한 모든 부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는 것, 이걸 했을 때 좋다는 걸 아는 것과 실행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갭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로 작동되는 원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다는 걸 알면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챙겨서 나는 이제 야무지게 이때가 다 준비되면 해야지 라고 하면 내 심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부담도 커져서 이만큼 했을 때 효과가 커야만 이걸 나는 계속 더 하고 싶은 그 어떤 동력이 생기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툭 시작하고 시부지기 그냥 툭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걸음 나아간 것, 한 땀 한 땀, 한 동작 한 동작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 했을 때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시부지기 시작하자. 이게 또 위대한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뭐 7번째인지 8번째인지 헷갈리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메모를 해놓고 보면서 하면은 바로바로 제가 이렇게 기억할 텐데 그냥 나오는 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식이 딱 잡혔을 때 장기 목표라고 하는 나의 계획과 내가 지금 해야 될 현재 이 그 산재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다른 생각들,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전전두엽에서 작업 기억을 트리거하는 이 놀라운 효과, 인지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하루 동안 계속 해야 되는 모든 것들들 그 중에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려 그러면 그래야만 내 전전두엽에서 늘 황홀한 꿈, 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난 이걸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잊혀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루틴화 시켜야 돼요. 그냥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그냥 닥치고 하자라고 할 만큼 그냥 딱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나올 만큼 이게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 종일 내 일과 속에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계속 이걸 입력시켜 주려면 습관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봤더니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안 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반복되는 행동들 몇 가지가 딱 있어요. 잠드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뭐 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일과 시간 중에 무조건 해야 될 딱 정해져 있는 뭔가에
이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고정된 기둥 같은, 아주 내 삶의 기둥같이 딱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루틴들이거든요. 그 기둥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디세우스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계약처럼 나를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나는 반드시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는 하루의 행동들, 그 행동들에 내가 붙여야 될 습관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잠 못 드는 뭔가를 간단한 것, 정말 간단한 거 하나를 딱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잠들기 전에는 나는 반드시 이걸 하고 잔다 하고 하나 묶어주는데, 이게 쉬워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작된 승부, 내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을 정해놓고 그걸 실행하는 거죠. 굉장히 쉬운 것들, 말 그대로 굉장히 쉬운 것들. 그래서 숨쉬기 한 10번만 하고 잔다 하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오디세우스 계약으로 잠들기 전에 숨쉬기는 무조건 내가 30번 한다 하고, 들숨 날숨 호흡 길이만 똑같이 맞추고 편안하게 숨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30번만 딱 하고 잔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 30번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한 3분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 그만큼만 하고 딱 자겠다고 거기에 꽉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습관 하나,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습관은 뭘 할까 하고, 그렇게 하나씩 딱 그 습관들, 내 일상생활에 기둥같이 늘 굳건하게 늘 할 수밖에 없는 습관 앞에 딱 묶어버리면 이건 무조건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쉬운 것들을 묶어줘야만 처음에 이걸 묶기가 쉽다. 이걸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걸 묶어주면 못 해내죠.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것들을 요 기둥에 묶어주는 것들을 하루에 한 4개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굵직한 것, 샤워하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실 갔을 때, 또는 뭐 밥 먹기 전에, 밥도 하루에 4번, 3번 뭐 이렇게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걸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핸드폰 보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핸드폰 보기 전에 무조건 하지 않으면 핸드폰 못 보게 하는 그런 것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디세우스 계약을, 기둥에 묶는 계약을 좀 해보자. 그러면 내 일과 중에 늘 리마인드 되면서, 아 맞아, 나는 이걸 왜 하지 했을 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루틴을 내가 만드는 중이구나 하고 내 습관 들이기가 시작되면, 이 습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중요한 부품들로 자리 잡게 만들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이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독서, 그 다음 명상, 호흡, 이런 것들도 성공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루틴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하는 루틴들을 내가 정해놓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지키는 핵심 규칙들 중에 하나들인데, 이걸 묶어서 이제 하나를 통틀어 미라클 모닝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해놓고 미라클 모닝 루틴을 딱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운동도 있고, 뭐 책 읽기, 호흡하기, 명상하기, 또 뭐 등산하기, 뭐 온갖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침마다 늘 하는 그 루틴을 딱 묶어서 그걸 미라클 모닝이다 해서 이걸 이제 저는 하나의 습관으로, 이제 루틴 습관으로 이제 하나를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장착해야 될 핵심 요소 한 9가지 정도를 그렇게 한번 추려보면, 아 그렇지, 내가 모든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모든 성공에 마땅히 이거는 다 들어가야 될 만한 중요한 규칙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내가 몇 가지는 하고 있나, 내가 이것들은 진짜 잘 하고 있는가를 체킹해 보면, 아 이런 건 핵심 부품인데 내가 이걸 빠뜨렸구나 하고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느새 또 비가 살게 개이고 있네요. 사랑합니다.